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처음 몇 해는 자식들이 곁에 있어 주었다. 명절이면 모여 앉아 웃고 떠들었고 가끔은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그마저도 차츰 줄어들었다. 이제는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 안에서 TV 소리만이 벽을 울렸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서로 싸우고 울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시끄럽게라도 함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때 처음으로 외로움이 무섭다는 걸 알았다. 그를 만난 건 동네 문화센터였다.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 그는 내게 다가와 미소 지었다. 짐이 무거우신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마주쳤다. 시장에 가면 같이 장을 봐주었고 버스를 기다릴 때는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낯설지만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몇 달쯤 그렇게 지내자 나는 어느새 그가 없는 날이 허전해졌다. 나도 아직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 남은 인생을 같이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자식들이 반대할 게 뻔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돈 같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을 자극했다. 결국 나는 자식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의 손을 잡았다. 재혼 후 처음 몇 달은 고요했지만 따뜻했다.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는 시장을 걸으며 손을 잡았다. 동네 사람들은 좋은 분 만나셨네요 라며 웃어주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정말 다시 행복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전화를 받을 때면 꼭 방 안으로 들어가 목소리를 낮췄다. 돌아올 때면 술 냄새가 났고 익숙지 않은 향수 냄새도 섞여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히 의심하지 마. 이제 막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잖아. 그러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정적인 건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고객님, 신청하신 대출 건이 진행 중인데 도장이 필요합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 물었다. 대출이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직원은 태연히 말했다. 남편분과 함께 오셔서 이미 서명하셨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대출을 낸다고? 그날 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요즘 무슨 일 하는 거야? 자꾸 늦고 돈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그는 흔들림 없는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 걱정 덜어주려고 그래. 우리 노후를 더 편안히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잖아. 투자 같은 거야.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이상하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 차갑게 내려앉았다. 정말 날 위한 걸까 아니면. 그날 이후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은행 전화를 받은 이후 나는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고 말투 하나하나가 점잖았다. 하지만 내 귀엔 그 말들이 하나같이 빈 껍데기처럼 울렸다. 나는 자꾸만 생각했다. 정말 저 사람이 날 위해 사는 걸까? 아니면 내 이름을 앞세워 무언가 꾸미고 있는 걸까? 그 의심은 사소한 순간마다 고개를 들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곧장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전화를 받으면서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급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곧 정리될 거예요. 나는 그 말의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다. 대신 식탁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꺼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다. 오늘은 지인 좀 만나야 해서 늦을 거야. 먼저 자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더 커졌다. 그날따라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남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나는 결국 결심했다. 이번엔 그냥 넘기지 말자. 우산을 챙겨 몰래 뒤따라갔다. 남편은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이동했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다.
그가 들어간 곳은 작은 카페였다. 창가에 앉은 남편의 맞은편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남편은 웃으며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쥐었다. 나는 순간 몸이 굳어졌다. 머리로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다고 해서 생각했다. 그냥 지인일 수도 있어. 오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빛은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함으로 얽혀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 모임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 만났어. 덕분에 기분이 좋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억지로 웃었다.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지독한 떨림이 숨어 있었다. 그 반가운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이미 보았다. 며칠 뒤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보증인 서류건으로 확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남편분과 함께 사업체 관계자분을 만나셨을 텐데요. 나는 멍해졌다. 사업체? 보증인? 남편은 내게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카페에서 본 그 여자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혹시 그 여자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다. 이게 단순한 오해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점점 아니란 생각이 든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보증인 사업체 서류. 남편은 내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왜 내 이름이 거기에 올라 있는 걸까? 나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 은행 직원이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후 남편이 잠든 사이 나는 조심스레 그의 가방을 열었다. 거기엔 영수증과 메모지가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하나에 적힌 글씨가 내 눈을 붙잡았다. 은주 미용실 계약 서류.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은주? 설마 내가 아는 그 은주?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었다. 은주는 흔한 이름이다. 단정 짓는 건 섣부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뒤 남편이 집에 돌아와 말했다. 오늘 은주 시내 다녀왔어. 사정이 좀 있어서 내가 도와주고 있어. 나는 차가운 물을 들이켜 삼키며 웃는 척했다. 아 그래?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겉으론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아는 은주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하지만 이름뿐 아니라 미용실까지 갔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나는 몰래 오래된 주소록을 꺼내 들었다. 거기엔 젊은 시절 함께 지냈던 친구들의 연락처가 아직 남아 있었다. 은주의 이름 옆에 적힌 직업은 분명히 미용실 운영.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다. 남편이 외출할 때 나는 멀찍이 뒤를 따라갔다. 그가 들어간 곳은 낡은 건물 그리고 그 입구에 걸린 간판. 은주 미용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가슴이 요동쳤다. 유리창 너머로 본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남편은 친밀한 표정으로 은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서류를 함께 펼쳐놓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었다. 오늘 일 잘 처리했어. 우리도 이제 곧 좋아질 거야.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문만 맴돌았다. 남편이 찾은 은주가 정말 내 친구 은주가 맞다면 이건 단순한 사업 이야기가 아닐 거야.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확실히 알아내야 해. 이번엔 절대로 눈 감으면 안 돼. 며칠 동안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대했다. 그의 말 한마디, 웃음 하나에도 속내를 읽어내려 했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 태연했다. 마치 숨길 게 없다는 듯, 혹은 숨기더라도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라도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은주 씨가 곤란한 상황이라 내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 당신도 아는 사람이잖아. 괜찮지? 나는 숟가락을 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은주? 그는 당연하다는 듯 웃었다. 그래, 당신 친구 은주 말이야. 옛날부터 알고 지냈다면서. 그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이제 더는 동명이인일 거라는 핑계를 댈 수 없었다. 남편은 분명히 내가 아는 은주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아, 그래, 오래된 친구니까 잘 지내면 좋지.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남편은 눈치채지 못한 듯 밥을 이어 먹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소용돌이가 일었다. 남편이 내 친구 은주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얽힌 걸까? 며칠 후 나는 직접 은주를 찾아갔다. 문을 열자 은주는 반가운 듯 웃었다. 세상에, 이렇게 오랜만에 보네. 소문 들었어. 재혼했다며? 축하해.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 고맙지. 그런데 내가 요즘 우리 남편이랑 같이 뭘 한다던데? 은주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거? 그냥 사업 때문에 도움 좀 받는 거야. 내가 오해할 일 아니야. 나는 대답 대신 은주의 얼굴을 바라봤다. 예전의 친구 같은 따뜻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낯설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은행에서의 전화, 남편의 수첩, 카페에서 본 장면, 그리고 은주의 태도까지. 모든 조각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내 옆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은주 씨 사업이 잘 되면 우리도 좀 여유로워질 거야. 곧 다 좋아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좋아진다니 누구에게 좋은 걸까? 나에게 아니면 은주에게? 나는 서랍 속에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 차례로 적어 내려갔다. 은행에서의 대출 전화. 남편의 수첩 속 은주 미용실 메모. 카페에서의 만남. 은주와의 대화. 수첩을 덮으며 나는 속삭였다. 확실히 알 때까지 난 절대 입 다물고 지켜본다. 나는 그날 이후로 작은 습관을 들였다. 남편이 집을 비우면 그의 가방과 서류를 살펴보는 일이었다. 스스로도 떳떳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아내로만 있을 수 없었다. 무엇이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어느 날 가방 속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흰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무자 김은주. 보증인 내 이름. 숨이 막혔다. 손이 덜덜 떨려 종이를 놓칠 뻔했다. 내 이름으로 은주의 빚을 보증해 놨다고? 언제? 어떻게?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이 웃으며 내게 건넸던 서류들이 떠올랐다. 여보, 그냥 확인 도장만 찍어줘. 생활비 관련 문서야. 그때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내어준 게 화근이었다. 그날 밤 남편을 조심스레 떠봤다. 당신 요즘 은주랑 무슨 일 하는 거야? 내가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남편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감쌌다. 괜한 걱정 마. 그냥 어려운 친구 도와주는 거야. 당신 이름을 쓴 건 정식 절차라 그렇지 실제로 피해볼 일은 없어. 그의 손길이 따뜻해야 마땅했지만 나는 소름이 돋았다. 피해볼 일 없다니, 이미 내 이름으로 계약이 진행 중인데. 며칠 뒤 나는 은행에 직접 갔다. 상담 창구에서 내 이름으로 등록된 대출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다. 분명히 기록은 존재했다. 채무자 은주, 보증인 나. 서류 제출일은 내가 기억하는 그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직원은 무심히 말했다. 요즘은 가족 간에도 이런 보증은 신중해야 해요. 잘 아는 분이라 해도 자칫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이미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젊었을 적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자꾸 도장을 요구했던 때. 그때도 나는 가정의 일원으로 당연히 돕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건 빚과 허탈함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거지? 그날 밤 남편은 기분 좋은 얼굴로 말했다. 조금만 참아. 은주 씨 일만 잘 풀리면 우리도 훨씬 나아질 거야.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미소 속에서 예전의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낯선 탐욕이 번져 있었다. 잠들지 못한 채 수첩을 펼쳤다. 내 이름으로 된 보증 계약. 은행 기록 확인. 남편의 흔들린 눈빛.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밑줄을 그으며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이제 정말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나는 이제 더는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내 이름으로 된 보증계약, 은행 기록, 그리고 은주와 남편의 미심쩍은 관계.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가고 있었다. 며칠 뒤 남편이 전화를 받고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 늦을 수도 있으니 먼저 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곧바로 겉옷을 걸쳤다. 이번엔 끝까지 확인한다.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따라간 끝에 그는 은주 미용실로 들어갔다. 문틈 사이로 본 광경은 내 예상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두 사람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은주가 볼펜을 쥔 채 말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녀 이름으로 보증만 유지하면 돼.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은 몰랐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웃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했잖아. 내 아내라면 의심도 안 할 거라고. 나는 숨을 삼키며 벽에 몸을 기댔다. 내가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집에 돌아온 뒤에도 손끝이 떨려 컵을 들 수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남편을 맞았다. 오늘 약속은 잘 끝났어?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응, 곧 좋은 소식 들려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중얼거렸다. 좋은 소식이라 누구한테 좋은 소식일까? 그날 밤 수첩을 다시 펼쳤다. 은주와의 노골적인 대화. 내 아내라면 의심 안 한다는 남편의 말. 나는 손으로 글씨를 꾹 눌러 적었다. 이제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명백한 배신이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은 달라져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속엔 새로운 빛이 서리고 있었다.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겠어. 끝까지 확인하고 반드시 내 손으로 밝혀내리라. 며칠 동안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남편과 은주가 짜고 무언가를 꾸민다는 건 이제 분명했다. 그렇다면 다음은 내 차례였다. 직접 확인하자. 그 여자가 어떤 얼굴로 나를 맞이하는지. 나는 일부러 평범한 옷차림으로 은주의 미용실을 찾아갔다. 문을 열자 은주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 이렇게 먼저 찾아오다니 반갑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게. 내가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면 얼굴도 못 볼 뻔했지. 가위질을 하던 은주의 손이 잠깐 멈추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머리를 정리하는 동안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근데 요즘 우리 남편이랑 자주 만난다며? 은행 쪽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 은주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웃었다. 아, 그거? 그냥 사업 때문에 도움 좀 받는 거야. 내가 오해할 일 아니야. 나는 거울 속 은주의 표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피하고 있었다. 그래? 사업 때문이라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 내 이름이 거기 왜 올라 있지?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은주는 가위를 내려놓았다. 혹시 은행에서 잘못 전달한 거 아닐까?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내 남편이 알아서 해준 거지. 그 말은 오히려 내 의심을 굳혔다. 모든 걸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있네. 결국 둘이 한패라는 거야. 머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은주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괜히 오해하지 마. 우리는 친구잖아. 내 남편이 도와주는 건 순전히 호의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친구니까 믿을게.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입가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친구라 이제 그 말이 제일 낯설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 남편과 은주는 단순히 얽힌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내가 눈 감고 넘어가는 건 여기까지야. 은주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 나는 한참 동안 수첩을 들여다봤다. 거기엔 이미 수많은 기록이 적혀 있었다. 은행의 전화, 남편의 수첩 메모, 은주 미용실 간판, 그리고 오늘 은주가 흘린 말까지. 나는 그 밑에 굵게 써 내려갔다. 확인 끝. 이제 증거 수집 시작.
먼저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했다.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그의 가방을 뒤졌다. 거기서 또 다른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다. 고급 레스토랑 카드 결제 내역. 은주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비라 적힌 영수증. 현금 인출 내역 수십만 원씩 반복. 내 이름으로 된 대출이 진행 중인데 그는 이런 곳에 돈을 쓰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감정만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은행에도 법에도 내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다.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몰래 켜두었다. 며칠 뒤 녹음기에는 이런 대화가 남아 있었다. 은주 씨,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돈이 들어올 거예요. 내 아내 이름으로 된 건 확실하니까 걱정 말아요. 나는 재생 버튼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다. 이젠 변명의 여지도 없구나. 다음은 은주의 움직임을 확인할 차례였다. 나는 일부러 미용실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이 나타났고 곧 은주가 뒤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조금 떨어져 걸었지만 서로 주고받는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핸드폰으로 멀리서 사진을 찍었다. 흐릿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니 이제 내 얼굴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해. 내 이름, 내 인생, 내 아이들까지. 수첩 속 마지막 장에 커다란 글씨로 적었다. 마지막 확인. 그 후엔 행동한다. 녹음기 속 목소리를 수십 번이나 들었다. 내 아내 이름으로 된 건 확실하니까 걱정 말아요. 남편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 이름, 내 삶이 그들에게 도구가 되어버린 게 분명했다. 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하지만 머릿속에 맴도는 건 자식들의 반응이었다. 엄마, 설마 또 도장 찍어준 거예요? 과거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때문에 한동안 아이들과 갈등이 깊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만약 이번 일까지 들킨다면 그들은 나를 원망할 게 뻔했다. 그렇다고 남편을 당장 추궁할 수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준비된 얼굴로 거짓을 섞어냈다.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 뒤에 감춰진 탐욕을 나는 이제야 알아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 말을 믿으려 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또 하나의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사진 녹음, 그리고 은행 서류만으로는 부족했다. 직접적인 대화, 내 앞에서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야 했다. 며칠 뒤 나는 일부러 남편을 불렀다. 요즘 은주 씨 일이 잘 안 풀린다며? 내가 직접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남편은 눈썹을 치켜세우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당신이 나설 필요 없어. 내가 다 정리할 거야.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래도 내 이름이 오르내린다는데 내가 모르면 안 되지 않겠어?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친 미묘한 그림자. 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수첩에 적었다. 방어적 반응. 확실히 무언가 숨긴다. 그날 밤 다시 혼자가 된 방에서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문제였다. 하지만 덮고 넘어가자니 결국 더 큰 화로 돌아올 게 뻔했다. 거울 속에 내가 중얼거렸다. 이제 선택해야 해. 아이들이 날 원망하더라도 진실은 알려야 해. 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아이들이 날 원망하더라도 이제는 말해야 한다. 이 결심에 이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심각하던데. 막내가 먼저 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다. 이걸 한번 들어봐라.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은주 씨,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돈이 들어올 거예요. 내 아내 이름으로 된 건 확실하니까 걱정 말아요. 순간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큰아들이 소리쳤다. 엄마, 또예요. 예전에 아버지 때문에 빚 남았던 거 기억 안 나요? 왜 또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나도 몰랐어. 생활비 관련 서류라길래 그 말만 믿고.
둘째는 분노에 차서 책상을 쳤다. 엄마는 왜 항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요? 왜 확인도 안 하고 사인부터 해요? 아이들의 비난이 쏟아질수록 나는 더 작아졌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외쳤다. 그래, 내가 어리석었어.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내가 직접 확인했고 증거도 모았다. 너희 아버지 대신 나타난 저 남자, 그리고 은주, 그 둘이 짜고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처음부터 내 곁에 있으려던 게 아니었어. 내 이름, 내 재산, 그것만 노린 거야. 큰아들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합시다. 더 늦기 전에 끊어야 해요. 둘째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부족해. 보증은 엄마가 직접 한 거잖아. 법적으로는 엄마 책임일 수도 있어. 아이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현실을 봐. 지금 상황에선 우리가 불리하다고.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무너져 내렸다. 내 잘못이 자식들까지 서로 갈라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 혼자 책임질게. 하지만 가만히 당하진 않아. 이번엔 끝까지 파헤칠 거다. 내 이름, 내 인생, 내가 되찾을 거야.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상처만 남겼다. 엄마는 왜 늘 당하기만 해요? 이번에도 결국 우리 몫으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들의 목소리가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내가 직접 끝을 보겠다. 먼저 은주의 미용실 근처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다. 문 앞에서 서류를 건네받는 남편,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은주.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자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다. 이제 말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생겼다. 다음은 은행이었다. 나는 직원에게 정식으로 요청했다. 제 이름으로 보증된 서류 4번을 주세요.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잠시 후 눈앞에 놓인 서류에는 분명히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적힌 글씨. 채무자 김은주. 손끝이 덜덜 떨렸다. 내 이름과 은주의 이름이 같은 종이 위에 나란히 적혀 있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잔인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태연하게 웃으며 물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나는 미소를 가장했다. 별일 없었어. 당신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곧 다 정리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가 정리하려는 건 내 노후가 아니라 내 삶 자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원망과 실망이 섞인 눈빛. 그 눈빛을 되돌리려면 반드시 이 일을 끝내야 했다. 나는 수첩 마지막 장에 굵게 적었다. 행동 개시. 더는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은행 서류와 사진, 녹음 파일까지 증거는 이미 내 손에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당사자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뿐이었다. 미용실 문을 열자 은주가 반갑게 웃었다. 어머, 또 왔네. 이번엔 머리 손질하려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머리 말고 다른 얘기하러 왔어. 은주의 웃음이 잠시 굳었다. 다른 얘기라니?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무자 김은주, 보증인 내 이름. 이거 설명 좀 해줄래? 은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거 아마 오해일 거야. 내 남편이 알아서 처리한 건데 내가 괜히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차갑게 바라봤다. 오해? 내 이름으로 찍힌 도장이 오해라고?
내 남편이 내 사업을 위해 서류를 꾸민 게 단순한 호의라고 믿으라는 거야. 은주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우린 친구잖아. 친구끼리 이런 일 가지고 얼굴 붉힐 필요 있니? 그 말에 나는 쓴 웃음을 터뜨렸다. 친구. 그래서 내 남편이랑 짜고 내 이름을 이용했어. 그게 친구야. 은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미 일은 진행 중이야. 내가 발을 뺄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친구 은주가 아니었다. 내 삶을 집어삼키려는 낯선 여인, 그리고 남편의 공범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속삭였다. 은주, 내가 시작한 판이니까 끝은 내가 보게 될 거야. 은주와의 대질 이후 나는 긴장 속에서 지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이미 일은 진행 중이야. 내가 발을 뺄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곧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며칠 뒤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보증건 관련해 추가 담보가 필요합니다. 남편분과 상의하신 대로 진행되는 게 맞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분명히 발을 빼려 했는데 오히려 내 이름이 더 깊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다그쳤다. 당신 내 이름으로 또 뭘 한 거야? 그는 평소와 달리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괜히 소란 피우지 마. 다 잘 될 거라고 했잖아. 믿고 가만히 있어.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다정함은 사라지고 대신 차갑고 단단한 벽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누군가 집 앞을 서성이며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 틈으로 살펴보니 은주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곧 다 끝날 거야. 그녀는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어. 나는 숨을 죽였다. 이제 그들은 내가 눈치챘다는 걸 알아버렸구나. 다음 날 집에 낯선 우편물이 도착했다. 겉봉에는 발신인이 없었다. 열어보니 한 장의 종이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내가 은주의 미용실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 카페에서 몰래 찍은 듯한 내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괜히 설치지 마라. 알면 다친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제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이제 가볍게 볼 일이 아니구나. 하지만 무서울수록 더 지켜야 해. 내 이름, 내 아이들, 내 삶. 나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장에 크게 적었다. 이 싸움 끝까지 간다. 협박 편지를 받은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사진 속 내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몸서리치듯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남편은 태연하게 물었다. 오늘 어디 나갔다 왔어?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움직이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시장에 좀 다녀왔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내 얼굴을 파고들었다. 마치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안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밤 현관문이 두드려졌다.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들린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김 여사님 맞으시죠? 남편분 때문에 채권자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시죠. 나는 온몸이 굳었다. 문 밖에는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말투는 위협적이었다. 우린 말만 전하러 온 겁니다.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남편분 말만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들이 떠난 뒤 나는 주저앉았다. 이제 단순히 남편과 은주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뒤에는 더 큰 그림자가 있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옛 지인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금융 쪽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내 사정을 듣자 눈을 크게 떴다.
김 여사님, 지금 상황은 위험해요. 단순한 보증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빚에 덫에 끌어넣고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증거를 모은 건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움직이지 말고 제 도움을 받으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에게 연결해 드릴게요.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오랫동안 혼자라고만 느꼈는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이번엔 절대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며칠 후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났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침착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보시죠. 나는 손에 쥔 가방에서 차례로 꺼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 서류 사본. 남편과 은주가 함께 있는 사진. 녹음기에 담긴 통화 내용. 내 손끝은 떨렸지만 한 장 한 장 내놓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풀려나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보증인 서류는 확실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서명 과정에서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나는 숨죽여 물었다. 그럼 내 잘못이 아닌 걸 증명할 수 있나요? 그는 단호히 말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상대방이 이미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보입니다. 은주 씨와 남편분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정말 제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싸움은 오래 끌 수 있고 상대가 더 거칠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각오야 이미 끝냈습니다. 더는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사무실을 나오자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이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면 더 세게 나올 거야.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매섭게 번뜩였다. 나는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오래된 지인 좀 만나고 왔어. 그 순간 그의 눈매가 좁아졌다. 마치 무언가 감지한 듯 한참 동안 내 얼굴을 살폈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떠올렸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만 가득한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맞설 준비가 된 여자다. 변호사를 만나고 온 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다정한 말투를 썼지만 말끝마다 의심이 묻어났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요즘은 왜 이렇게 바빠 보여?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집안일이야. 그러나 속으로는 알았다. 그가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감지했구나. 며칠 뒤 남편이 은근슬쩍 제안을 해왔다. 여보, 우리 이번 기회에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자. 이참에 크게 투자하면 금방 상황이 나아질 거야. 나는 숟가락을 놓으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집을 담보로? 지금도 내 이름으로 걸린 게 많은데 또? 남편은 태연하게 웃었다. 걱정 말라니까. 당신은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돼. 나랑 은주 씨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순간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 은주.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는 감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구나. 다음 날 은주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그녀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오랜만에 친구 얼굴 좀 보러 왔어.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볼 얘기 있으면 미용실에서 해. 여기까지 올 일은 아니잖아. 은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히 발버둥치지 마. 이미 내 발 밑엔 우리가 판판이 깔려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돌아섰다. 나는 문을 붙잡은 손끝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현관 앞에서 낯선 발소리가 또 들렸다. 문틈으로 보니 누군가가 내 집 담벼락에 종이 한 장을 붙이고 사라졌다. 꺼내보니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집은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올 거다. 도망칠 곳은 없다. 나는 한참 동안 종이를 쥐고 서 있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 순간 오히려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또렷해졌다. 좋아,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덤벼든다면 나도 더는 숨지 않겠다. 나는 서랍에서 변호사가 건네준 명함을 꺼내 들었다. 이 싸움 이제 법정까지 끌고 가리라.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는 내가 가져온 협박 쪽지를 유심히 살펴본 뒤 말했다. 생각보다 일이 심각합니다.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선 지금까지 모신 증거를 정리합시다. 녹음 파일, 사진, 은행 서류, 협박 문서까지. 그리고 추가로 남편과 은주가 함께 서류를 조작하거나 계약을 진행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나는 수첩을 꺼내 차례로 자료를 내놓았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한 장의 사본을 오래 들여다봤다. 이건 이상하네요. 나는 불안하게 물었다. 뭐가요? 그는 손가락으로 서류 하단을 가리켰다. 보증일란에 찍힌 도장 말입니다. 육안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확대해보니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건 복사나 위조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럼 제가 도장 찍은 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도장을 남편이나 은주가 보관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네, 몇 번 생활비, 서류 처리한다고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 순간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스스로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이 솟았다. 내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면 아직 빠져나갈 길이 있구나.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위조가 입증되면 단순히 무효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이제 판이 바뀌었어. 하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하니 현관문에 또 다른 쪽지가 붙어 있었다. 내가 뭘 꾸미든 소용없다. 이미 늦었다. 나는 쪽지를 구겨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간다. 변호사가 말해준 한마디가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건 위조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 은주와 남편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다. 며칠 후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다. 여보, 도대체 뭘 꾸미는 거야? 요즘 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건데?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냥 내 일 좀 보고 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괜한 짓 하지 마. 괜히 나랑 은주 씨 일에 끼어들면 다치는 건 당신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변호사 만났다면서? 헛수고야.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도장 찍은 걸로 남아. 증거는 우리 쪽이 다 가지고 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위조라는 말 혹시 두렵지 않아?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은주는 곧바로 비웃듯 말했다. 내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성였다. 그들은 내 눈을 마주치자 비웃으며 말했다. 김 여사님, 법정까지 가면 더 힘들어지는 건 아시죠? 그냥 남편 말 듣고 가만히 계세요.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꼼짝도 못했다. 손끝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래, 두려워하는 걸 보여주면 안 돼.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밤늦게 나는 수첩에 다시 적었다. 남편의 위협 발언. 은주의 전화 내용. 집 앞에서의 협박. 글자를 꾹꾹 눌렀으며 중얼거렸다. 덮으려는 게 많다는 건 그만큼 약점이 있다는 뜻이야.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변호사가 내 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보다 용기가 앞섰다. 그와 다시 마주 앉아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우선 서류의 위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도장 인형을 감정 의뢰하면 실제로 찍힌 것인지 복사 위조된 것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 도장 원본과 대조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남편분과 은주 씨가 서류를 주고받은 정황 기록. 메일, 문자, 통화 내역 같은 것들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밤새도록 자료를 뒤졌다. 남편이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핸드폰이 하나 나왔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다행히 전원이 켜졌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자 몇 개가 남아 있었다. 은주 이번 건 꼭 그녀 이름으로 진행해야 돼. 그래야 확실해. 남편 걱정 마. 도장은 내가 챙겼어. 손끝이 떨렸다. 이제는 확실하다. 이건 우연도 오해도 아니야. 계획된 배신이야. 다음 날 변호사에게 문자 내용을 보여주자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공모 정황으로 충분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요. 나는 속이 후련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스며들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 남편과 은주가 가만히 있을까? 불안은 금세 현실이 되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와 달리 집에 늦게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당신 요즘 내 물건 뒤졌지? 순간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래야 해? 그는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비웃듯 말했다. 좋아. 하지만 기억해. 당신이 뭘 하든 결국 내 손바닥 아니라는 거. 그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손을 꼭 움켜쥐었다. 아니, 이번만큼은 내가 벗어난다. 이번만큼은 내가 이긴다. 남편은 예전과 달랐다. 처음 내 곁에 왔을 때는 다정했고 말투 하나에도 온기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차갑고 말끝마다 날카로움이 번졌다.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비웃듯 말했다. 변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당신이 알아서는 안 될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게임은 달라졌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그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닌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저녁 식탁에서 일이 터졌다. 이제 그만 포기해. 괜한 소송 같은 거 준비하지 마. 어차피 이길 수 없어.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차분히 맞받았다. 포기? 이미 너무 많이 빼앗겼어. 더는 잃을 게 없어.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말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물러서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으로 식탁을 3개 쳤다. 그릇이 흔들리며 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면 내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협박이 아니라 선언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 이제 가면이 벗겨졌구나. 이 싸움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남편의 눈빛이 변한 이후 집 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말 한마디, 발걸음 소리 하나에도 위협이 스며 있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김 여사님, 집 담보대출건이 진행 중인데 확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순간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집 담보요? 전 그런 걸 신청한 적 없습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남편분이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제는 집마저 빼앗으려는 건가? 그날 밤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다. 여보, 우리 결국 이 집도 담보로 잡아야 해. 은주 씨 사업이 잘 되면 금방 돌려줄 수 있어. 나는 숨죽이며 대답했다. 이 집은 안 돼. 이 집마저 잃으면 난 갈 곳이 없어. 그는 피식 웃었다. 이미 늦었어. 당신이 반대해도 서류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순간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탐욕만이 있었다. 며칠 후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저 집에 무슨 일 있대? 빚 때문에 경매 들어간다던데. 나는 창문 너머로 그 소리를 들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벌써 소문까지 퍼진 거야. 그날 밤 현관문 밑으로 또 한 장의 쪽지가 밀려 들어왔다. 이 집은 곧 우리 것이 된다. 마지막 경고다. 나는 그 종이를 움켜쥐며 거울 속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벼랑 끝이라면 거기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제 모든 걸 드러내고 싸워야지.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문은 내 숨통을 조여왔다. 이웃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나는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정말 이대로 모든 걸 빼앗기는 걸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아니야.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나는 변호사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다. 집 담보대출까지 진행되고 있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걱정 마세요. 위조 흔적이 입증되면 그 서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린 감정의뢰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붙잡아 주었다. 며칠 뒤 뜻밖의 인물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바로 은주의 미용실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여사님, 사실은 저도 보기 힘들어서요. 사모님 몰래 남편분이랑 은주 원장님이 밤마다 서류를 주고받는 걸 봤어요. 전부 녹음해 둔 게 있어요. 나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다. 정말 그걸 나한테 줄 수 있겠니?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더 이상 그 안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칠 후 그녀가 건넨 녹음 파일을 들었다. 걱정 마, 여사님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알아서 도장까지 챙겼으니까. 이 집만 정리되면 우리 계획은 완성되는 거야. 분명히 남편과 은주의 목소리였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끝낼 수 있다. 아니, 끝내야 한다.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다. 벼랑 끝이라 했지? 좋아. 벼랑 끝에서 내가 먼저 그들을 밀어내리라.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위조 정황에 직접적인 음성 증거까지 법정에 제출하면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나는 손을 꽉 움켜쥐며 말했다. 제발 이번엔 끝까지 가주세요. 더는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여사님, 이 싸움은 길고 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일 차례예요. 며칠 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다. 당신 변호사랑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나는 일부러 태연하게 물었다. 왜 무서워? 혹시 드러나면 안 될 게 있나 보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은주 씨랑 나한테 감히 맞서겠다고?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순간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제 조금은 초조해지는구나. 며칠 후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뭘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소문 흘리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끝난 건 아니지. 하지만 곧 끝날 거야. 내 입으로 다 털어놓게 될 테니까. 전화기 너머로 은주의 호흡이 거칠게 들렸다. 그리고 곧 뚝 끊겼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판은 바뀌었어. 내가 두려워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될 거야.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자 집안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은 며칠 동안 말을 아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배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불쑥 말했다. 여보, 우리 한번 얘기 좀 하자. 은주 씨도 같이 있으면 좋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해. 그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럼 오해만 커져. 직접 만나서 풀자고. 내가 변호사 같은 사람 붙여서 소란 피우니까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야. 며칠 뒤 은주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우리 셋이 만나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해 줄게. 근데 변호사 같은 사람은 데려오지 마. 가족끼리 문제인데 법까지 끌어들이면 끝이 안 나.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에 감춰진 칼날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게 마지막 함정일지도 몰라. 하지만 직접 확인해야 할 것도 있다. 결국 약속을 잡았다. 단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지인에게 미리 장소를 알려주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연락하라고 부탁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다. 은주는 먼저 와 있었고 남편은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보, 이렇게라도 마주 앉으니 좋네. 그동안 많이 오해했잖아.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오해라면 당신들 입으로 풀어봐. 내 이름으로 된 위조 서류, 내 도장, 내 집까지 담보로 잡은 게 전부 오해야.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일은 아니야. 잠깐만 버티면 곧 다 정리돼. 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나는 손가방을 꽉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 더지구나. 하지만 이번엔 내가 속지 않아. 카페 안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이렇게까지 일 키울 필요 없어. 내가 서류 좀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 잘 살기 위해서였잖아.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도와준 거? 내 도장을 몰래 찍은 게 도와준 거라고?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은주가 서둘러 끼어들었다. 그건 오해야. 내가 부재 중일 때 잠깐 처리한 것뿐이야. 사실은 내가 알면 더 불안해할까 봐 숨긴 거야. 나는 피식 웃었다. 거짓말은 그만해. 은주, 내 목소리 다 녹음돼 있어. 내 아내라면 의심 안 할 거다고 말한 거 기억나지?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편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따위 녹음 하나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법정에 끌고 가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거야. 나는 흔들림 없이 맞받았다. 웃음거리가 될지 범죄자가 될지는 판사가 정할 거야. 순간 그의 눈빛에서 불안이 번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은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진짜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냥 조금만 눈 감고 넘어갔으면 다 끝날 일이었는데.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나는 이제 눈 감지 않아.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겠어. 두 사람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 순간 나는 가방 속 녹음기에 불빛이 켜져 있는 걸 확인했다. 이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그래, 오늘 이 자리 자체가 내 증거가 되는 거야. 카페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손가방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그 작은 기계 안에 두 사람의 거짓말과 배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집 앞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 둘이 서성이며 낮게 이야기했다. 확실히 그녀가 가지고 있어. 오늘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쪽이 위험해져. 순간 숨이 막혔다. 이제는 협박을 넘어서 직접 내게 손을 대려는 건가. 다음 날 남편이 일부러 태연한 얼굴로 물었다. 어제 어디 갔다 왔어? 혹시 은주 씨 만났어?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응, 만났어. 덕분에 많은 걸 확인했지.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당신 도대체 뭘 꾸미는 거야? 나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말했다. 꾸미는 게 아니라 되찾는 거야. 내 인생을. 그날 저녁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묻어 있었다. 내가 가진 거 당장 내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나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말 그대로 녹음되고 있어. 계속해 줄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은주는 욕설을 내뱉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밤이 깊자 현관문이 세차게 두드려졌다. 쿵쿵쿵. 김 여사님.
문 열어요. 얘기 좀 합시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뒤에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손에 휴대폰을 꼭 쥐었다. 경찰 신고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면서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다.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 속엔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래,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무너지지 마.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쿵쿵쿵 마치 문을 부수고 들어올 기세였다.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봤다. 지금이야말로 신고할 때야. 112에 전화를 걸자 곧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집 앞에 남편과 낯선 사람들이 몰려와 문을 두드리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 와주세요. 짧은 대화가 끝나자 현관 너머의 소리가 잦아들었다. 아마도 그들도 경찰이 온다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잠시 후 순찰차 불빛이 골목을 밝혔다. 경찰관들이 집 앞에 서 있는 남편과 남자들을 가로막았다. 무슨 일입니까? 남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가족끼리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웃들이 큰 소리와 위협을 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분증 제시하시죠. 그 순간 나는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손에는 녹음기를 꼭 쥐고 있었다. 가족끼리의 오해요. 그렇다면 이건 뭐죠? 버튼을 누르자 은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가진 거 당장 내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경찰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남편은 안색이 창백해지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있던 낯선 남자 둘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나에게 차분히 말했다. 김 여사님,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선 강요와 협박 사건입니다. 확보한 증거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와 쪽지를 건넸다. 네, 끝까지 협조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봤다. 오랜 두려움으로 움츠러들던 내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숨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공격할 차례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둔 서류와 증거를 차례로 꺼냈다. 보증 위조가 의심되는 대출 서류, 남편과 은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협박 쪽지와 사진.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분명히 조직적 공모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조사실에서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냥 부부 사이의 오해일 뿐입니다. 아내가 예민해서. 하지만 수사관은 녹음 파일을 틀었다. 내가 가진 거 당장 내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옆자리에 앉은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조사가 끝난 뒤 변호사가 내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법정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미 확실한 증거가 모였어요. 걱정 마세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두렵네요. 혹시라도 또 무슨 짓을 하지 않을까. 변호사는 단호히 대답했다. 이제 그들이 움직일수록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법의 틀 안에서는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며칠 후 은행으로부터 공식 문서가 도착했다. 해당 보증 서류는 위조 의심으로 효력 정지 조치됨. 나는 그 문서를 붙잡은 채 눈물이 차올랐다. 드디어 하나가 막혔구나. 하지만 안도의 순간도 잠시였다.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며 씩 웃었다. 좋아,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법정에서 보자고. 그의 눈빛에는 공포 대신 마지막 발악 같은 집착이 서려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다. 그래, 끝까지 가자. 이번엔 내가 물러서지 않는다. 재판 날짜가 정해지자 내 일상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겁내지 마라. 이제는 내 진실을 말할 차례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는 두꺼운 파일 2권에 달했다. 위조가 드러난 보증 서류,
은주와 남편의 대화 녹취록. 협박 쪽지와 사진. 미용실 직원의 증언.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첫 공판은 사실관계 확인에 그칠 겁니다. 하지만 증거의 무게가 워낙 크니 그들이 발뺌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 법정 안은 차갑고 엄숙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손을 모았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재판장이 묻자 변호사가 준비해둔 증거를 차례로 제출했다. 법정에 울려 퍼진 은주의 목소리. 내 아내라면 의심 안 할 거다. 순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남편과 은주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다. 남편은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농담처럼 한 말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시선은 차가웠다. 농담이라 하기엔 맥락이 분명히 다릅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한 걸음 내디뎠다. 거울 대신 법정 창에 비친 내 얼굴은 두려움보다 단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 이제는 내가 그들을 몰아붙일 차례야. 첫 공판 이후 남편과 은주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나를 흔들려 했다. 며칠 뒤 은주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김 여사, 우리 서로 여기서 그만두자. 재판까지 가면 너도 상처뿐이야. 합의하자.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합의? 내 이름을 파라빗을 만들고 집까지 빼앗으려 한 걸 그냥 덮으라고? 이제 와서 겁나는 거지?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 정말 끝까지 갈 거구나. 남편은 더 노골적이었다. 재판을 앞둔 날 집으로 찾아와 소리쳤다. 당신도 책임이 있어. 당신이 도장만 안 줬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법정에서 그렇게 말해줄 거야. 나는 차갑게 응수했다. 좋아, 그렇게 해. 하지만 내 목소리도 내 손글씨도 내 문자도 이미 증거로 제출됐어. 내가 말할수록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야.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더는 아무 말도 못했다. 두 번째 공판날. 판사 앞에서 은주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그저 도움을 받으려 했을 뿐이에요. 김 여사님이 원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증언을 요청했다. 미용실 직원이 나와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김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다. 남편이 도장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법정 안은 술렁였다. 은주의 눈물이 멎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판사는 조용히 정리했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측의 위조와 공모 정황이 뚜렷합니다. 추가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두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 그들이 발악할수록 내 승리는 가까워지는 거야. 재판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지낸 긴 세월. 그 외로움 속에서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았던 순간. 돈 같은 건 바라지 않는다. 그저 곁에 있고 싶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려 다시 가정을 꾸리려 했던 나. 나는 그때의 나를 원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으니까. 외로움은 그 어떤 굶주림보다도 견디기 힘드니까. 거울 앞에 서서 눈가의 주름을 바라봤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지. 내가 눈 감은 순간 그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눈을 떴다. 다시는 속지 않는다. 수첩을 펼쳐 마지막 장을 넘겼다. 처음에는 작은 메모로 시작했다. 남편의 이상한 전화 습관. 은주의 이름이 적힌 메모. 은행에서 걸려온 첫 통화. 그 모든 단서가 모여 지금의 진실에 닿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다. 내가 내 인생을 되찾는다. 그날 밤 아이들이 집에 찾아왔다. 큰아들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판결이 어떻게 나든 우리 삶이 예전 같을 순 없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 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지면 난 더 이상 엄마로 설 수 없어. 이번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해.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막내가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곁에 있을게.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제 두려움은 덜하고 오직 결심만 남았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울렸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손을 모았다. 손끝은 차갑게 얼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말했다. 본 사건은 위조와 협박, 공모정황이 뚜렷합니다. 제출된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을 상실했습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다. 남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개를 흔들었다. 판사님, 오해야. 아내가 원해서 도와준 거예요. 하지만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고 김호은주. 위조와 강요, 협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됩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눈물이 솟구쳤다. 드디어 끝났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울부짖었다. 이럴 리 없어, 이렇게 무너질 리 없어. 남편은 차갑게 얼어붙은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 눈빛조차 이제는 나를 흔들지 못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보증 계약은 무효로 한다. 주거재산 또한 피고 측의 불법적 개입으로 인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귀에는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울렸다. 무효. 그 말 하나가 내 모든 짐을 벗겨내는 듯했다. 법정을 나오자 아이들이 내 곁에 서 있었다. 큰아들은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둘째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그래, 드디어 내 인생을 되찾았다. 판결이 내려진 지 며칠이 흘렀다. 법정에서 보증은 무효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울림은 여전히 내 귓가를 맴돌았다. 그날 이후 집안은 오랜만에 고요와 평화를 되찾았다. 나는 수첩을 펼쳐 처음부터 흘어보았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 은주의 이름이 적힌 메모, 은행의 전화, 협박 쪽지들. 그 모든 순간을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갔던 흔적이 빼곡히 남아 있었다. 마지막 장에 나는 또박또박 한 줄을 적었다. 끝까지 싸운 덕분에 나는 나를 지켰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다. 큰아들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더 이상 나를 원망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막내는 조심스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는 혼자서 다 짊어지지 마요. 우리도 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너희가 곁에 있다는 걸. 나는 집안 곳곳에 작은 변화를 주었다. 낡은 커튼을 걷어내고 새 커튼을 달았다. 거실 구석에 화분을 놓으니 초록빛 잎사귀가 햇살에 반짝였다. 이제는 시드는 게 아니라 자라는 것들을 곁에 두자. 작은 변화였지만 내 마음에는 새로운 계절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복지관 봉사활동도 다시 시작했다.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그 시간이 내게도 위로가 되었다. 한 어르신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요즘 얼굴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야 제 삶을 되찾았거든요. 거울 앞에 선 나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주름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속엔 패배가 아닌 단단한 생기가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재혼의 덫은 끝났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을 살겠다. 이것이 내 진짜 이막이다.